안 풀었는데. 조합식은 다 풀었는데. 하나 풀었어, 딱 하나. 오케이. 자, 조합식. 되겠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분기고사 때까지는 범위가 뭐냐면, 자, 우리 영재화학2는 처음에는 평형을 먼저 공부하고, 그 평형 상수에 대한 어떤 선행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어떤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변화가 일어날 땐 에너지가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열 과정, 흡열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물리변화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 나온 게 상태변화였지? 상태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먼저 실생활 예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 그 평형점, 그 상평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갈 건 뭐냐면 또 하나의 물리 과정이 용해 과정이 있잖아. 그치?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용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할 거고, 역시나 용해 과정도 용해랑 속출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가역 변화이기 때문에 그 반응계에서 평형점을 내가 정의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용해 평형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용해도 내용으로 쭉 이제부터 빠져나가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중등과학 내용 인트로부터 좀 깔고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일단 물질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물질은 자 크게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순물질이 막 뒤섞여 있으면 우리는 혼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리고 순물질도 우리는 뭐 같은 원소로 화합하고 있으면 호돈소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 다른 원소가 화합하고 있으면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1차 분기고사 범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순물질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고액기에 대한 어떤 상태 변화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번엔 우리가 어디 공부할 거냐면 이 혼합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론을 한번 풀어나가 보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혼합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물질이 섞일 때 조성이 일정하면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균일 혼합물 이렇게 잡아주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좀 가만히 보면, 자, 균일 혼합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솔루션을 이제 우리는 용액 또는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균일 혼합물, 즉 용액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조성이 좀 일정해. 그치? 조성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윗물을 퍼먹든 아랫물을 퍼먹든 간에 그 진하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조성이 일정하다는 것 때문에 농도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접목할 수 있다는 소리야. 농도라는 개념을 배워야겠다. 그치?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성이 일정하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벌컥 좀 생각을 해보면, 조성이 일정하다,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상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조성이 일정하지 않다면 내가 이쪽으로 지금 모여있고 너는 네 쪽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침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침전되어 있지 않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야. 즉 상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상의 경계가 없다, 즉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의 분리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잘 녹았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순물질이 섞일 때 용해 과정이 일어난다고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용해 과정이 일어날 때 녹아서 없어지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녹이는 순물질을 용매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용질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용매라는 개념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뒤섞이는 걸 용해, 그래서 균일 혼합물 만들어지면 용액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균일 혼합물에 대한 특징이 된다. 자, 근데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윗물을 퍼먹을 때랑 아랫물을 퍼먹을 때 농도가 좀 다르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흙탕물을 윗물 퍼먹을 때 씹히는 모래 양과 아랫물을 퍼먹을 때 씹히는 모래 양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흙탕물을 보면은, 흙탕물, 얘네들은 조성이 일정하지 않아서 씹히는 모래 양이 위아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또 하나는 상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층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액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자, 그래서 무거운 백혈구나 어떤 적혈구 같은 애들은 한참의 시간을 두게 되면 아래쪽으로 침전되는 거고, 위쪽에는 혈장이랑 혈소판으로 이제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혈액은 대표적인 불균형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우유 같은 애들도 우리는 불균형 혼합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단백질이나 어떤 지질 같은 것들이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은 아래쪽으로 침전되고, 위쪽에는 좀 맑은 어떤 물로 떠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불균형 혼합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 혈액과 우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콜로이드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콜로이드라고 얘기해주고, 이 콜로이드가 그래서 불균형 혼합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되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중등과학이라서 그냥 쭉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자, 우리가 고체 불균형 혼합물도 있어요. 뭐가 있니? 돌덩어리, 그치? 그래서 돌덩이 암석도 있는 거죠. 자, 지구과학에서 암석 배웠잖아, 그치? 다양한 광물로 조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도 우리는 불균형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유리컵 안에 얼음이랑 물이 지금 상평형에 도달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는 순물질이야, 불균형 혼합물이야? H2O 또는 고체 액체 평형에 도달해 있어서 지금 녹는 속도랑 어느 속도가 같은 상태. 이 반응계는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아니면은 순물질이에요?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고체 상태랑 액체 상태가 상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불균형 혼합물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이 같다고 해가지고 순물질로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더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불균형 혼합물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소멸질이랑 혼합물을 분리하는 정의가 정확하게 한 종류의 물질로 있냐, 다른 종류의 물질로 섞여 있냐. 자, 그래서 이 불균형 혼합물은 사실 이제 중등과학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물리량을 공부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치? 또 일정하지 않죠.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는 않고요. 얘는요, 나중에 혼합물 분리할 때 이거 순물질만의 고유한 성질 차를 가지고 혼합물 분리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여기는 용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면 너네들이 뭘 배워야 될지가 좀 보이라고. 첫 번째는 농도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용액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액이 만들어지면은 얘네들만의 어떤 자체적인 성질,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고 이런 성질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질이 용해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용해될 때 최대로 용해되는 그 양을 이제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를 요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용질과 용매 좀 구분해보자. 간단한 거니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이렇게 용액을 만드는 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용해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게 뱉어내는 역반응도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석출 과정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액을 우리는 이제부터 항상 국물만 생각하는데 균일 혼합물의 또 다른 용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태에 따라서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체 용액이 누가 있니? 공기. 그치? 공기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기체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체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건데 가장 많은 게 누구야? 질소. 몇 프로? 78%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얘는 21% 정도 있고, 세 번째 나머지 CO2 하나 있어. 아르곤. 그죠? 얘가 0.93% 정도. 응? 0.93. 세 번째로 많아. 그 다음이 CO2야. 0.03%. 이 이외에도 응? 이 이외에도 당연하죠. 뭐 헬륨도 있고 당연하지. 수소도 있고. 그치? 다 있는데
주된 성분은 이 4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조성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숨 쉴 때랑 한국에서 숨 쉴 때랑 이 조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한국에서는 산소가 21%인데 미국 가니까 1%야.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잖아, 그때는. 그렇지? 그래서 어디서 퍼먹든 간에 이 조성은 변하지가 않더라. 자, 수증기는 공기 조성이 아니야?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기의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증기는. 수증기가 만약에 공기의 구성 성분이라면 공기는 불균형 혼합물이야. 수증기는 기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성이 항상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기 조성에서 우리는 빼준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다음 액체 균일 혼합물, 액체 용액은 뭐 국물, 그치? 그래서 설탕물, 그죠? 설탕물 또는 뭐 액체 넣을까요? 니들 좋아하는 거 소주, 그죠? 니들 안 먹어? 와인. 와인은 또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와인 정말 좋아하고 소주, 그다음에 와인은 물쟁이로 하는데요. 예? 각각의 다른 과일로 가랑이라 균일해. 와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걔는 그래서 디캔딩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 찌꺼기 같은 걸 좀 더 우리가 걸러내고 그래서 순수한 와인만 따고. 그래서 그 상태는 균일한데 일반적으로 마트에 팔 때는 불균일해. 그래서 디캔딩이라는 거 하고 나면은 와인 찌꺼기가 항상 있어. 그런 것들 다 제거하면은 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기체가 녹으면은 탄산수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얘 뭐가 녹은 건데? 이산화탄소 녹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고체 용액은 누가 있니? 고체 용액 합금, 그치? 합금, 얼로이. 자, 그래서 이 합금도 이게 왜 균일하냐면 이거 그냥 고체를 덕석지 붙여놓은 게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용광로에서 완전히 그냥 용융시켜 버리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용융시킨 다음에 뭐냐 액체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주 서서히 얘를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이 입자들이 결정 구조를 이루면서 냉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입자가 어떤 면심이든 채심이든 간에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사이사이 격자 구조에 또 다른 금속들이 일정한 배열로 얘네들이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위세포 안에서 얘네들의 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합금도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로 기억을 해줘야겠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용제과 용매 한번 구분해 볼 건데, 자, 보통 기체랑 고체가 액체랑 만나면은 얘는 지금 액체가 용매가 되고 기체 고체는 용질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얘들아. 그쵸? 그래서 뭐 설탕물 이렇게 있으면 설탕이 고체니까 얘가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주 같은 애들은 액체랑 액체가 섞인 거잖아. 그때 누가 용매가 돼? 양이 많은 거. 그렇지? 그래서 소주가 몇 %니? 류현아. 어제 봤잖아. 30%. 진짜 몰라? 어제 봤을 거 아니야. 어제 류현이 저희 집 와서 참외실 얻어갔는데. 한잔 했어? 어제 맥주 마셨대요. 어? 어제 맥주. 어제 맥주 몇 도야? 보드카는 100도 넘는다는 건 아는데. 아, 100도는 아니야. 50도인가? 51도. 아, 네? 그래요? 아는 것도 틀렸네. 소주는 한 17% 정도 되거든? 17% 10 아니에요? 13만. 그게 좀 바뀌었어. 이 진로라는,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진로 소주라는 게 있었거든. 진로는 이제 두꺼비 소주라고 해가지고 가장 원조야. 우리나라 소주의 원조거든. 이때는 30도였어. 30%가 이산물이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좀 이게 순화시키려고 좀 만들어낸 게 참이슬. 그래서 이 진로가 보면은 참 진짜의 이슬로야. 그래서 참진, 참 이슬로에서 이슬 이렇게 바꾼 참 이슬 이렇게 바꾼 거. 그 참이슬이 진로에서 같은 회사야.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야. 그 처음처럼. 아, 걔는 다른 회사야. 그래서 참이슬로 만들면서 24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독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오리지널이었고 얘 대신에 이제 참이슬 프레쉬가 나와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차에서 먼저 빨간 뚜껑인가요?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다 알았지? 이때 프레쉬로 나온 게 17도야. 선생님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응? 물론 고등학생이긴 한데 어쨌든 무설전자 음주. 17도, 17도에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요즘에 또 레트로가 열풍이잖아, 그치? 너는 모르니? MZ 세대 아니야? 몰라요. 요즘에는 또 이게 패션이든 뭐든 간에 다 이게 MZ 세대들은 요즘 20대를 보면은 완전 레트로 시대로 빠지고 있거든? 그놈의 성수동. 이 성수동에 왜 이게 인기 있는 줄 알아? 옛날 서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 옛날 90년도에 나 이제 고등학생 때, 뭐 이럴 때 그때 생각하시기 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서울 성수동이 뭐였냐면은 이제 한창 발전되고 있는 88 올림픽 이후에 발전된 서울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모직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가 막 생겨나고 있었거든. 그때가 시작이 이제 성수동에서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많았어. 공장지대였어. 집값도 엄청 싸고 말했었는데 지금 장난 아니지.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공장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다 폐공장이 되잖아. 그래서 그 폐공장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카페로 만들었어. 그래서 성수동 카페 거리가 생겨나고 감성 카페. 이게 이제 감성 카페가 옛날 그 90년대 서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해가지고 또 요즘 20대들한테 핫해진 거야. 가격문이는 뒤에. 그러니까 요즘엔 되게 이게 90년대 어떤 레트로의 감성을 막 따라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간 오버핏으로 입잖아. 애들이 오버핏으로 입고 그냥 바지 오버하게 입는데 나도 그냥 애들 따라서 입는 거지만 아니 찐따 같잖아요. 오버하게 입는 그치? 이거 찐따들이나 이렇게 입는 거야. 원래는 딱 발목에 떨어져야죠. 댄디하게 그치? 딱 댄디하게 떨어지고 약간 스키니는 아니어도 약간의 뭔가 스트랩핏 이런 게 제일 좋은 건데 얘들 찐따같이 또 이게 90년대 누가 나오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들어봤니? 서태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H.O.T가 나오기 전에 서태지라는 원조 힙합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부터 우리 맨날 트로트 시대였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춤추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바지가 이제 힙하게 다 보호 좀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20대들 나는 이제 한 세대 어리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야.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은 요 시대 때가 이제 20대였을 거니까 요때 이제 그 힙한 스타일 이런 것들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게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게다가 머리는 투블럭은 진짜 최악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참이슬도 이제 좀 90년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진로 소주를 만들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요즘에 진로 소주가 있죠. 그죠? 진로라는 게 또 나왔어. 근데 그 깔끔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진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옛날 진로처럼 30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순화시켰어. 시켜서 14도. 예? 옛날 소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MZ들이 술을 잘 못 먹어. 왜요? 몰라. 난 참이슬 프레쉬를 제일 좋아하거든. 조기 교육을 못해서 그런데. 조기 교육이야. 지금부터 해 그러면 따라와 있다가. 알겠지? 나는 괜찮은데 넌 퇴원당할 거야. 알겠지? 어쨌든 프레쉬만의 그 포도당 맛이 있거든요. 이게 프레쉬만에 딱 넘어갈 때 그 끈적끈적한 그 더티한 그 포도당의 어떤 단맛이 있는데 원래 그 정크한 맛으로 먹는 게 프레쉬야. 근데 진로는 진짜 완전 에탄올 증류주거든. 나는 화가 나잖아. 실험실만 들어가면 에탄올 냄새가 나거든. 술 냄새. 그 냄새랑 똑같아. 그냥 먹기 싫더라고. 그래서 난 진로 안 먹는데 어쨌든 요즘 다시 진로가 계속 뜨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싶다 저거. 왜 갑자기 그러지? 어쩌다 유행. 어쨌든 17도짜리라고 하면은 에탄올이 이제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뭐 그런 거 위스키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위스키 양주 같은 경우는 51도 이런 게 있거든. 그럼 얘는 에탄올의 함량이 더 많은 거잖아. 그때는 물에 에탄올이 섞였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용매와 용질을 좀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에탄올 함량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 가끔 TV에서 보면 에탄올에다 불 붙는 거 본 적 있어? 네. 그쵸? 음주 같은.
위스키 잔이 있으면 어쨌든 에탄올의 증기압이 크단 말이야. 증기압이 크니까 여기서 증기들이 쫙 이제부터 표면에 많이 존재하고 있겠지. 그래서 기체니까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크니까 발화점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연소를 확 시켜버리면은 불이 확 붙기 시작하는 거죠. 에탄올이 이제부터 뭐 탄소랑 수소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산화탄소랑 뭐 수증기로 빠져나가니까 에탄올 함량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게다가 얘가 발열 반응이니까 열이 계속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요 용액의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에탄올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 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에탄올이 계속 이제부터 쭉 날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 용액은 점점 물의 몰 분율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럼 이제부터 수증기는 날아가도 연소하지 않잖아요. 아, 그냥 그래서 요 불이 그냥 알아서 쓱 꺼져요. 그리고 이제 물은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또 온도, 요 열을 흡수하고 있지 이게 뭐 연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의 함량이 줄어드니까 좀 더 희석된 상태로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질문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이 항상 물에다 어프레이션 해서 보면 항상 물이 용매라고 하셨는데 뭐가 맞나요? 아니야. 그거는 고체, 기체가 섞였을 때 그래. 그렇게 되는데 액체와 액체일 때는 그 양이 따라 달라지니까. 고체기체가 섞여요. 탄산 뭐 설탕을 물에 섞었고 네, 고체 기체. 고체와 기체? 네, 고체. 얘네 둘? 예? 섞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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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나? 분산은 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콜로이드야. 걔는 용액이라고 하지 않고 콜로이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담배 연기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체상에 그 고체 그 타르나 이런 입자들이 이제 또 분산되어 가지고 빛이 이제 산란되니까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고체 합쳐도 좀 액체 섞은 것처럼 양 많은. 맞아. 그래서 그 얘기하면은 고체와 고체일 때도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되고 그다음에 기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체와 기체도 기체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돼.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용매가 되고 얘네가 용질이 되는 거야. 질소한테 얘네가 균이랑 섞였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죠? 일산에서 이것도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일산 과학 선생님이 공기가 불균 혼합물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되게 이제 헷갈려하는 거야. 아닌데 학교쌤이 불균이 혼합물이라고 얘기했는데 학교쌤이요?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학교쌤이 그 아니야 공기는 대표적인 균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맞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학교쌤한테 가서 따셔야 돼. 당연히 내가 맞지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신에 나올 때 뭐라고 써야 돼요? 막 뭐 이러고 쓰지 마요. 그럼 내신에서 뭐였어요? 몰라. 아 이거 그 선생님이 잘못- 일단 공개라고 균일이라고 하고 가서 그 항의하면 아니지 불균이를 그래서 뭐 계속 우기니까 틀렸다고 나도 갑자기 헷갈리는 하면 거야. 날 수도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네. CH4가 이게 이온 결합이라고 있었거든. C4-에다가 4개 H 플러스가 이온 결합했다. 그 쌤이. 다른 학교쌤이요? 그렇습니다. 학교쌤. 아니 일선 학교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일선에는 도대체 학교생들은 일선- 근데 그거는 이해해. 중학교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전공이 있는데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때 그 선생님은 아마 화학 전공이 아니라 생물 전공이라고 썼어.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갑자기 역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영재고 애들은 이제 어쨌든 전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가니까 애들이 거만해. 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투자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게 하고 있어. 그러지 마 학교 와서 알겠지? 결국에 그런 애 있어가지고 생물쌤이라고 했더니만 생물을 기다리고 있었어. 생물 파트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돌연변이 가지고 준영쌤한테 배운 걸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있었어. 와. 그때 학교 선생님이 정말 자존심 상한 거잖아. 학생한테 대답을 잘 못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생기부태로. 생기부가 되게 안 좋았어. H타가. 1차는 됐는데 2차까지도 실력이 좋으니까 붙었는데 3차 면접 때 그 당시에 면접은 인성 면접 다 했었거든요. 딱 하는데 그 인성이면 대충 뭐 몇만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싸가지가 없구나 떨어져. 공성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 학생하고는 딱 두 마디만 나눠보면 얘 성격이 보여. 얘가 잘난 척이 쩔어 있구나. 겸손하지 않구나. 우리 학교 와서 나한테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안 뽑아? 이런 태도구나. 그런 게 보면 딱 나와요. 너네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너네들하고 멤버들 나누면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지? 아 그쵸. 똑같은 원리야. 우리도 너네랑 멤버들 하다 보면은 너네들 인성 다 보여. 이거 얘가 대충 지금 범안에 떨고 있구나. 오늘부터 착해지겠어. 그게 되겠냐? 사람 바뀌면 죽어야 된다는데. 암살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난 요즘에 소주는 안 먹어. 소주는 20대 때 먹는 거예요. 너네 이제 나중에 20살 되면 소주 많이 먹고 다니세요. 소주보다 네, 더 맥주는 됐어요. 5도 정도. 오, 훨씬 낫네. 막걸리는데요? 막걸리. 10몇 도. 오, 그게 꽤 높네. 돼. 아, 막걸리 6도 정도입니다. 그쵸. 근데 나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이 한 13도 정도 되거든. 위스키. 요게 위스키는 높지. 위스키. 우리 수도 있지. 뭐 나중에 대학 가서 많이 먹고 다니세요. 근데 20대 때는 소주를 먹으셔야 돼. 그렇죠. 이게 낭만이야, 알겠지? 또 소주. 진도. 아니 나는 이제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 왜 에탄올 왜 먹어, 그지? 나이가 몇 살? 나는 이제 와인을 좋아하고 있고 와인은 맛있거든. 와인은 맛있어. 맛있으니까 먹는 거고 소주는 20대 때 돈 없을 때 먹는 거거든. 돈 없는데 좀 빨리 취하고 싶을 때, 그치? 그때 이제 먹는 게 소주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교 때는 대학가가 있잖아. 원형 탁자 앉아가지고 이제 한 4명이 앉아가지고 주저리 소주 먹으면서 청춘을 불태우는 거죠. 20대 후반도 마찬가지야. 돈 없는 20대 신입사원들은 포장마차에서 먹는 거야. 오뎅 국물에다가 닭꼬치 몇 개 갖다 놓고 술 먹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소주가 맛있다. 아니, 닭꼬치. 깜짝아. 소주 맛있겠다는 줄 알았네. 아, 소주가 맛있다는 게 아저씨 녹화되고 있는데 학생이 같이 보는데 엄마가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잘라야겠네. 아니 저 선생님은 뭐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니한테 술을 먹으래니?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 용액을, 용제와 용매를 구분하는 걸 좀 얘기해봤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101쪽은 농도인데, 자, 농도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좀 알고 가야 되는 어떤 소양 중에 하나죠. 그치? 자, 그래서 뭐 정리만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퍼센트 농도가 있지, 얘들아. 그 퍼센트 농도는, 자, 정의해보니, 용의 백그램 용액 100g을 기준 잡은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용액 100g이 기준이다. 자, 용액을 100g을 떠와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 따질 때 질량을 따지는 게 이제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무거운 게 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자, 우리가 몰 농도는 사실 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농도지, 얘들아. 자, 몰 농도는 기준이 뭐야? 용의 부피인데 몇 리터? 1리터가 기준이 되는 거지.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있어요. 몰 퍼 리터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랄 농도. 자, 요거 혹시 화학2를 공부 안 해봤던 친구 있나요, 여기? 화학2 안 했지? 안 했어? 자, 몰랄 농도는 잠깐 얘기하자. 자, 얘는 전체 화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딱 한 번 나와. 용액의 성질을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끓는 점이 얼마큼 올라간다, 어느 점이 얼마큼 내려간다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좀 계산할 때 몰랄 농도라는 개념을 써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입자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입자수를 가지고 나타낸 농도가 몰 농도도 있긴 하거든. 몰수를 우리가 카운팅하니까. 근데 얘는 부피가 기준이다 보니까 끓는 점, 어느 점은 온도가 변해. 자, 온도가 변하면 이 기준점이 흔들려요.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해버리고 차가워지면 부피가 수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입자랑 관련된 농도이긴 하지만 끓는 점, 어느 점에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농도예요. 얘는 지금 질량 농도니까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채택한 게 몰랄 농도야. 그래서 이 몰랄 농도는 이제 일반 화학 전체 1400페이지 중에서도 딱 2장 나오는데 전체 화학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중고교 과정에서는 용액의 성질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재학교에서는 분명히 안 나올 거야. 분명히 안 나올 건데 요 개념을 좀 알아야지만 끓는 점이 얼마큼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자, 그런 취지로 선행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데, 자, 얘는 기준이 좀 달라. 기준이 용액이 아니라 용매가 기준이에요.
자, 흔히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는 요거를 물을 용매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할 때는 물을 기준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용매를 기준 잡는데 이번에는 1kg을 기준 잡는 거야. 물 1kg 딱 잡아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 따질 때도 몰수를 따지게 되는 거야. 입자수랑 관련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킬로그램은 용매만의 질량이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하나만 좀 문제 잡아볼게. 자, 이런 개념을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A 수용액을 만들 건데 자, 내가 물을 준비할게. 자, 물을 내가 200g을 준비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A라는 건더기를 녹일 거야. 그래서 이 건더기를 내가 2g을 녹일 거야. 그래서 A 수용액을 202g짜리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녀석의 몰랄 농도가 얼마냐면 0.2 몰랄 농도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A 고체의 분자량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뭐 화학투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 0.2 몰랄 농도가 의미하는 바는 물을 얼마큼 썼다는 거야? 1kg나 썼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물을 내가 1kg을 썼을 때 거기 안에 용질을 내가 0.2몰을 집어넣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물을 1kg 쓴 게 아니라 200g 쓰고 있었잖아. 얘는 0.2kg의 물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액은 어쨌든 조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의 양에 따라서 몰수도 비례해서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04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0.04몰이 몇 g이래? 2g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얘가 2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은 2g을 얘로 나누면 되겠죠? 얼마야?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보면 돼요. 알겠지? 살짝 이 세계하고 장난이 없는 건데 그 화학에 그 N이라는 그 단위도 있다. 맞아. 노르말 농도. 그게 뭐 단위가? 그건 용액 속에 들어있는 그 입점 안의 개수가 기준 좀 달라. 분율로 분율. 자,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환산할 때 우리가 보면 자, 기준도 다 환산해줘야 돼. 자, 근데 얘는 용액 질량이고 얘는 부피잖아. 그럼 환산 인자가 뭐가 필요해? 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몰수랑 질량을 환산할 때는 분자량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 그럼 나는 용질의 분자량이랑 용액의 전체 밀도만 알려주고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환산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101쪽에 있는 5번 문제가 돼요. 5번 문제고 자, 밀도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밀도만 1.2로 바꾸자. 알겠지? 1.2로 바꿔도 계산이 더럽지가 않거든? 5번 문제 박스 내놔야죠. 5번 밀도를 1.2로 바꿔서 환산 한번 하고 진도 나가자. 혹시 춥니? 괜찮지? 아까 너무 너무 더웠어 여기. 누구 수업이었어? 어쨌든 이거 한번 유튜브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환산해 봅시다. 자, 몰농도를 일단 먼저 환산해 보자. 자, 일단 20%의 의미부터 찾아 나가면, 자, 얘는 용액을 내가 100g을 떠왔을 때 거기 안에 용질만은 20g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은 한 80g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몰농도를 이제 환산할 때는 이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부피로 환산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밀도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밀리리터 단위로 이제 우리가 환산이 된 거죠.